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소제약이 재심사 서류를 제출을 했습니다. 자, 간암 1차 치료제 리보스라닉 캄렐리주맙 병용요법의 재승인 서류를 FDA에 제출을 했습니다. 자, 기다리던 소식인데 주가는 크게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자, 보시면 이 서류 제출이 반영될 첫 번째 날이었던 23일 긴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주가에 큰 변동은 없죠.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자, 근데 지금은 변동이 없을 수밖에 없는 시점입니다. 왜냐? 자, 이제 클래스 1인지 클래스 2인지 분류가 될 텐데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주가를 주도하는 주체들은 어떤 종목이든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근데 클래스 1이라면 최대 2개월이 소요가 되고 클래스 2라면 최대 6개월이 소요가 되죠. 자, 일단 FDA의 심사 결과는 아무리 발빠른 정보를 갖고 있는 주체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클래스 1, 클래스 2가 명확해지고 나서야 주가를 드립을 할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자, 물론 이 치료제가 승인에 가깝기 때문에 기대감이 반영되는 것은 당연하나 주도 주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세력의 입장에서 봤을 때 클래스 1이라면 개인들이 실망하게 하는 것을 더 빠르게 목격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물량을 내놓을 테니까요. 자, 그래서 클래스 2라면 좀 더 장기적으로 물량을 확보하면 될 겁니다. 짧은 기간 내에 물량을 내놓게 하려면 공포심밖에 없겠죠. HLB의 재료 자체는 승인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료로 겁을 줄 수가 없습니다. 시세 차익이나 매도세로 겁을 줄 수밖에 없겠죠. 기대감의 상한선, 재료의 상한선이 이런 자리구나 라는 것을 개인 투자자들이 목격하게 해서 매도세에 동조시키고 그 물량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모두 매집을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힌트가 차트에 드러납니다. 재료 자체는 승인의 가능성이 높고 발빠른 정보를 갖고 있는 어떤 주체도 절대 먼저 알 수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제공된 정보는 개인 투자자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눈치 싸움이라는 거죠. 클래스 2든 클래스 1이든 기대감 일정, 재료 일정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 있다는 자체는 첫 번째 힌트입니다. 같은 재료, 같은 정보를 알고 있고 그 재료가 심리전 없이 올곧게 반영이 된다면 주가의 상승 쪽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유 없는 급등, 이유 없는 급락은 어떤 의도를 내포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상승한다고 개미를 틀기 위함이다. 하락한다고 개미를 꼬시기 위함이다. 이런 1차원적인 단순한 사고보다는 어느 자리에서 지지가 됐는지, 그리고 어느 자리에서 저항이 됐는지, 어느 자리에서 왜 급등했는지, 어느 자리에서 왜 급락을 했는지, 거래는 얼마나 동반이 됐었는지, 급등 급락이 있을 때 주가를 컨트롤하는 주체는 누구였는지 그 흔적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어느 가격대가 하한선이고 어느 가격대가 상한선인지, 그리고 드리블한 주체가 현 상황에 원하는 주가가 어디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근거들을 통해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동반해서 투자를 반복하게 된다면 수익이 생기거나 손실이 적어질 수 있고 물량 관리와 리스크 관리가 용이해집니다. 자, 지금은 승인을 염두에 두고 장기 투자할 때가 아닙니다. 클래스 1, 클래스 2 어떤 것이 나오는지 파악을 하고 기대감을 우선 이용을 해야 되고요. 승인을 염두에 둔 베팅은 잠시 미뤄두는 것이 낫다고 판단합니다. 자, 유한양행의 차트로 어느 정도 비교를 해보자면 지금은 이런 자리라는 거죠. 이런 뒷자리나, 물론 승인이 난다면 수익을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여기 54,000원부터 76,000원까지 갔다가 다시 55,000원까지 떨어지고 장기간 좀 주춤했죠. 조금씩 계속 오르긴 했지만, 자, 근데 이런 데서의 수익 놓치는 건 아쉬운 일 아니겠습니까? 끝내 수익을 가져갈 수 있어도 장기간의 기회비용이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FDA의 승인이라는 것은 이런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변덕이 심한 편이기 때문에 승인을 확정하고 투자하는 것은 지양하는 게 좋습니다. 스스로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서요. 자, 그리고 지금 주가가 상승도 하락도 딱히 없는 것은, 자, 클래스 1이 될지 2달 내가 될지 6개월 내가 될지 주도 주체도 모르기 때문에 투심을 무너뜨리지도 투심을 살리지도 않는 겁니다. 주도 주체도 마찬가지로 물량을 담아야 될 때인지 그리고 팔아야 될 때인지 판단을 못하고 있는 거죠. 자, 클래스 1이면 급락을 연출해야 되고 클래스 2면 좀 시간을 두고 천천히 떨어뜨리겠죠. 클래스 1이면
급락을 유도해서 낮은 가격에 물량을 쓸어 담으려고 할 것이고, 클래스 2라면은 최대 6개월이기 때문에 천천히, 이거보다는 천천히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만들겠죠. 자, 그리고 이 긴 윗꼬리 요 자체가 개인들이 주도했을 리가 없습니다. 자, 개인들은 항서제약의 서류 제출만 기다렸습니다. 근데 서류를 제출하자마자 기대감이 소멸한다, 재료가 소멸한다라고 판단한 개인들이 시세 차익 목적으로 매도를 했다? 말이 안 되죠. 보시면 거래는 꽤 동반됐습니다. 자, 이렇게 거래가 적어 보일 수 있는데 2890억입니다. 일단은 억누른 거죠. 기대감이 크게 반영될 것을. 자, HLB의 치료제의 효과나 안전성 모두 입증이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치료제를 FDA에서 문제 삼은 적도 없었고요. 자, 그래서 승인이 기정사실처럼 되어 있는데 주가의 상승은 되게 약합니다. 자, 유한양행이 FDA 승인으로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선례가 있는데도 왜 기대감이 적은가를 생각을 해보면 누르고 있기 때문에, HLB를 저점에 매집을 해야 되는데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주가가 많이 높아져 있으면 시세 차익이 적어지기 때문에 계속 누르고 있다는 거죠. 개인들은 주가 상승이나 하락에 따라서 투심이 결정되고 한 차례 좌절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더욱 소극적입니다. 주도 주체가 주가를 만드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주가를 누르고 있다고 봅니다. 자, FDA 승인을 이미 받아낸 유한양행이지만 존슨앤존슨에게 기술 이전으로 로열티를 받아갈 뿐이고, HLB는 직판입니다. 그리고 리보사라닙에 대한 권리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리보사라닙의 물질 특허를 2020년에 인수를 했죠. 그리고 글로벌 전용 실시권과 판권은 100% 자회사인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 매출이 HLB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캄렐리주맙의 글로벌 판권도 가나메안에서 항서제약으로부터 사들였습니다. 자, 가남 1차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것이 꽤 상당한 캐시카우가 되어줄 재료가 리보세라니까 캄렐리주맙이라는 거죠. 자, 게다가 FDA의 허가가 난다면 판매에 있어서 직판을 선택했기 때문에 승인만 난다면 유한양행의 랭라자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상승세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건 누구나 알아낼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유한양행에 반영되는 기대감보다 HLB에 반영돼야 될 기대감이 더 크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서류를 제출했는데도 요 모양 요 꼬라지다. 의도된 차트라는 거죠. 이것을 목격하게 한 주체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실망이나 공포겠죠. 실망과 공포가 가져올 것은 매도겠고, 지금은 섣불리 매도도 할 때가 아닙니다. 분명 더한 공포심은 동반이 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근거도 없이 매수해서도 안 되고, 매도하기에도 재료가 너무 강력하고 현재 기대감조차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자, 매수의 근거, 매도의 근거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데이터가 쌓이고 의미 있는 자리들의 흔적이 포착이 되면 텔레그램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고 근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아직 발생하지 않은 내용이고 영상으로 제작하면 시간이 소요되면서 정보 전달이 늦어질 수 있기에 텔레그램 방을 통해 말씀드리는 부분 인지해 주시고요. 자, 텔레그램 방은 영상 설명란과 댓글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참여해 보시길 바라고, 이 공간 안에서 제공되는 정보 일체의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